네, 자,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나눠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나눠서 한번 찍어보고요. 30일 글쓰기는 좀 개인적인 오기에 의해서 시작한 30일 글쓰기였어요. 오기는 뭐냐면 네이버가 시스템이 바뀌었죠. 계속적으로 바뀌어와요. 그러면서 언제부터 좀 힘들어졌냐면 그 올해 한 4월, 5월부터 네, 그때부터 그 굉장히 술렁거리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술렁거리는 움직임이 있었냐면 노출이 잘 안 되는 거. 노출은 누구의 블로그 노출? 네, 수익형 블로거들, 대행사들 있죠? 대행사들은 과거에 글을 쓰고 저도 이제 대행사에게 그 상위 노출되는 그 블로거들에게 많이 의뢰를 하는 편이에요. 네, 의뢰를 한다는 게 내가 이벤트라든가 무언가가 행사가 있는데 그거 빨리 노출을 시켜야 돼요. 그거 어떻게 시키냐 이거야. 네, 노출을 시켜야 돼요. 뭔가가 지금 이벤트가 떴어. 나는 지금 이벤트로 노출을 해야 돼. 지금 송년회가 다가와. 송년회가 다가오는 걸로 노출을 시켜야 돼.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블로그로 이제 홍보하시는 분들은 노출이 되겠죠? 왜냐하면 키워드 광고는 효과가 많이 없어요. 네, 그리고 블로그 바이럴 마케팅이 효과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많은 그런 쪽에 돈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거죠. 체험단부터 시작해서 뭐 정보성 포스팅부터 시작해서 뭐 축제도 2018년 12월 31일 불꽃축제 있다는 거 어떻게 알릴 건데? 이거 그거 어떻게 알릴 건데? 자, 제주 감귤축제 있다는 거 어떻게 알릴 건데? 그럼 누구한테 알릴 건데? 이거예요. 그럼 어떤 채널로 알릴 건데? 블로거가 모르면 지금 아직까지는 구글이라든가 다음을 찾기보다는 네이버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안에서 노출이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런데 지난 이제 4월부터 술렁거리기 시작을 한 거죠. 3, 4월부터 노출이 안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왜 노출이 안 될까? 그전이랑 다르게 네, 네이버가 시스템을 바꾼 거죠. 네, 바꾸면서 이제 수익형 블로거들이 점점 사라지고 대행사들이 그 했던 약속들이 있거든요. 네, 대행사들은 그런 돈 받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키워드 가격마다 돈, 그다음 상위 노출, 뭐 방문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돈을 제가 안 주기 시작한 거예요. 왜 안 주냐? 지키지 않았거든요, 약속을. 네, 자기네들도 블로그가 이제 그전에는 쓰면은 바로바로 노출이 되는 블로거인데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노출이 안 된대요. 그리고 뭐 6개월 최적화도 안 된대요. 이상하다. 최적화가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마케팅 대행사에서 알고 있는 정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뭐냐면 처음에는 노출이 안 돼요. 네, 처음에 진짜 노출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원고를 좀 진정성 있게 쓰면요, 노출이 돼요. 실제 돼요.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10페이지에 노출이 됐다가도 이거 사람들이 이 안에서 정독 많이 하고 이 안에 페이지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면 이거 앞으로 올라온다니까요. 이거 맞아요. 이래도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실제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저도 갑자기 이게 뭔가 이렇게 노출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막 검색을 해보면 물론 이제 뭐 어제 올린 글, 그저께 올린 글 이런 글도 있지만 한 달 전, 두 달 전, 세 달 전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네, 그리고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다는 거는 일단은 그 전에 신뢰도를 쌓아놓은 포스팅들이 노출이 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나는 원고를 줄 때 나는 굉장히 진정성 있는 원고를 주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근데 제 블로그에는 올라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홍보 블로그로 만들고 싶지 않고요. 제 블로그에 계속적으로 제 사업만 그러니까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는데 계속적으로 친구가 하는 그런 뭐 숙소 사업만 계속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 계속 만날래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블로그는. 저는 그래서 뭐 카페 쪽에 노출이 되는 것도 있지만 블로그 쪽에 노출이 돼야 되는데 왜 블로그 쪽에 노출이 안 될까? 되게 고민이 되게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냥 내가 했던 고민 이거 대행사에서 올리는 게 노출이 안 되는 거. 그런데 분명히 제 스타일로 제 원고를 쓰고 이러면 노출이 되는데 또 그 사람 거기 대행사에서는 그렇게 안 해준대요. 노출이 안 된다고. 아니라니까요. 제 원고 그대로 올리시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렇게 되면 노출이 안 된대요. 노출 안 돼도 좋다. 돈 주겠다. 그래도 노출이 안 돼도 돈을 주겠다라고 해도 자꾸 안 올려줘요. 그리고 이제는 이런 일을 또 안 하시겠대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블로거들이 싹 사라졌어요. 블로거들이 이제 거의 저와 이제 협력업체들 한 3년, 4년 이제 같이 손잡고 일했던 업체들이 있거든요. 이제
거의 이제 안 하고요. 유튜브로 타더라고요. 유튜브로 타고 그리고 연락조차도 잘 안 해요. 제가 얘기해도 네,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래놓고 연락도 아예 안 와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다는 거죠. 아,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이 되게 많이 해서 이제 다른 업체들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가격이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가격인 거예요. 아니, 이거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지 않아? 이제 그렇다는 것은, 아, 여기 좀 틈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틈새. 그래, 가격이 올랐어? 오, 괜찮네. 그리고 체험단도 이제는 유료 체험단으로 돌리지 않아요. 사람들은 무료 체험단으로 돌리면서 제 주위는 그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으면 자기네만의 그런 정보들이 있고요.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으면 그런 마케팅 하는 사람들끼리의 정보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러면서 그리고 일단은 돈 되는 쪽이 유튜브고요. 유튜브로 다 뭐 강의부터 시작해서 뭐 영상 그리고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로직들을 좀 잘 알고 접근하기 때문에 플랫폼이 좀 다르더라도 좀 쉽게 쉽게 적응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네, 이런 게 있죠. 또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협업을 되게 잘해요. 네, 딱 협업팀 딱 만들어서 유튜브로 딱 빠지더라고요. 근데 촬영 편집하는 친구들 딱 고용을 해가지고 다 자기네끼리 다 이렇게 손을 잡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하고 싶었어요. 그 팀에 하나 끼고 싶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유튜브는 조금 제가 재밌는 영역은 사실 아니에요. 네, 제가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도 알고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알아요. 그런데 일단 저는 제가 재밌어야 돼요. 저는 돈 때문에 움직이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 팀에 이제 그 합류를 할까도 좀 고민했었는데 제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영역도 없고 제가 거기서 또 올인할 수도 없고 단순히 그냥 돈을 보고 하자니 제가 그건 오래 못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뭐 제가 한다고 하면은 뭐 할까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일단 나는 그럼 카페 먼저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현님, 소소님, 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셋이는 이게 좋은 게 다 자기가 하는 영역이 있어요. 네, 하는 영역이 있으면서 저는 천천히 가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빨리 무언가를 빨리 가거나 그런 거를 원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카페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나중에 생각해 보자라고 해서 저희 그래서 세 명은 그렇게 하게 된 거고, 그리고 또 다른 때는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물어보면 이제 저한테도 안부를 물어보더라고요. 네, 되게 유튜브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유튜브 채널 하는 사람들은 하나, 두 개 이렇게 하지 않아요. 15개 이렇게 해요. 15개의 채널이 좀 성격이 조금 다른 건 있어요. 그러니까 마케팅 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해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협업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협업을 하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하고 여기저기 저기 다 얽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소문 한 번만 쫙 잘못 나면 이게 듣는 게 있기 때문에 되게 조금은 좀 조심하긴 해요. 조심스러운 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러면서 저는 여기서 좀 틈새를 발견한 거죠. 그래?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30일 글쓰기 이제 하시는 분들 보고 한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왜 이렇게 글을 열심히 쓰냐요? 아니, 글쎄요. 이런 분들 누가 돈 줘요? 딱 이래요. 돈 안 주는데요. 근데 돈을 안 주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쓰세요? 와, 대박이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런 분들은 충분히 일하면 일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제가 이제 그때 어떻게 돈을 안 주고도 저렇게 글을 쓰실 수가 있을까요? 제가 30일 글쓰기 하는 그런 링크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링크 이렇게 타고 가잖아요. 글쎄요, 그런 분들은 저도 왜 그렇게 글을 쓰시는지를 모르겠는데 되게 열심히는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이 딱 들었던 거예요. 그래, 그런 분들의 이제 블로그를 보면서, 그래, 이런 분들이 그 글은 몇 개는 안 돼요. 글은 몇 개는 되지 않는데, 그래도 한두 달 정도 글을 쓰면은, 되게 수익형으로 블로그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또 마케팅 대행사 한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최적화되기는 어려울걸요? 딱 그래요. 또 아니에요. 이런 분들 제가 봤을 때는 글을 조금 요즘은 최적화 시스템이 바뀌어서 한두 달 만에 최적화도 되던데요. 근데 저한테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두 달 만에 최적화가 돼요? 한두 달 만에 최적화가 돼요. 제 주변에 제가 아는 사람, 이렇게 제가 코칭도 해주고 하는데 한두 달 만에 돼요.
한두 달 만에 안 돼요. 최저가 요즘에 6개월 걸려요. 또 저한테 이래요. 저랑 이제 말싸움이 붙은 거죠. 한두 달 만에 된다니까요. 그거는 그 최적화 시키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요. 또 그분은 저희는 마케팅 대행사고 최적화 만들어서 블로그 파는 사람들인데 왜 그런 걸 제가 모르겠어요. 아니, 대표님. 당연히 블로그를 파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안 되는 거지. 진정성 있게 하면 된다니까요. 진짜 돼요. 근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한번 그럼 증명을 해보래요. 제가 욱해요, 안 욱해요? 완전 욱하죠. 네, 알겠어요. 제가 증명을 해보이겠어요. 이래서, 아, 그럼 증명을 어떻게 하지? 분명히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최적화되는 방식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적화된다는 거 자체가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은 노출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썼을 때 바로 노출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뒤에 있던 포스팅이 어떻게 타고 들어갔어, 10명이? 그 10명이 그 포스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정성 있게 잘 읽고 그 안에 링크 한두 개가만 있으면 또 해당하는 페이지에 링크 타고 또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최적화가 사실 빨리 돼요. 그리고 저는 그 전에 이제 그 1년 전에, 3개월 전에, 4개월 전에 이렇게 써놓은 글들 있죠. 네, 그런 글들이 다 통합 검색어 1위에 있거든요. 근데 사진도 없고 제가 최저가 글쓰기 방식으로 글을 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키워드는 다 잡아서 써요. 저는 했을 때 키워드 하나에서 두 개는 다 잡아서 쓰거든요. 네, 다 잡아서 쓰기 때문에 글 노출 내가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를 할까 나한테 라고 제가 사실 5기로 시작한 게 30일 글쓰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30일 글쓰기 참여하는 사람은 글이 몇 개인지, 전체 글이 몇 개인지, 처음 방문자가 몇 개인지, 그리고 글을 조금 잘 쓴다, 진정성 있게 쓰신 분들은 제가 유심히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 과제물 달아주시잖아요. 과제물만 달아놓고 제가 한 번 볼 줄 아시죠? 절대 안 봐요. 저 틈틈이 봐요. 네, 틈틈이 보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방문자부터 시작해서 전체 글쓰기, 제가 전체 글 수까지 저는 웬만하면 다 기억을 하는 편이에요. 그분이 카톡방 아이디가 누군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카톡방 아이디는 블로그 닉네임이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네, 좀 카톡방에서도 자주 이렇게 활동을 하신 분들은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1기부터 시작해서 증명이 시작이 됐어요. 그 최적화다 아니다는 어떤 식으로 그 나타나냐면 물론 그 C랭크여서 C랭크 뭐 이런 거예요. 맛집 최적화, 여행 최적화 이런 건 있지만 실제로 글 쓴 사람이 처음 블로그 글 쓴 사람이 한 달 만에 1000명 이상이 돼요. 네, 그러면 이게 최적화다 아니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노출이 서서히 되는 거거든요. 네, 노출이 서서히 되고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꾸준히 하는 게 이제 뭐 2달이냐 3달이냐 4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제 그 개월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월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컨텐츠로 진정성 있게 글을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정보성 있게 글을 쓰느냐 이 컨텐츠 자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한 컨텐츠냐를 보는 거지 이 기간 사진, 수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그거를 누누이 말을 했는데 마케팅 대행사에서는 저를 계속적으로 아니다 아니다 너 말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5기로 사실 글쓰기 한 게 그래 좋다. 내가 30일 글쓰기 과정 내가 한번 해보겠어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시작이 되면서 정말 고민을 제가 되게 많이 하고 나름 제가 커리큘럼을 나름 짜고 나름 그 주제도 되게 그러니까 주제가 대충 정해진 게 아니에요. 네, 주제가 대충 정해진 게 아니라 이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 저는 계속적으로 엑셀 파일을 보고 이 주제를 12일 차에 놓을까? 15일 차에 놓을까? 아니야. 여기 놔야지 이게 링크가 이렇게 빠질 텐데. 이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하면서 사실 주제를 정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딱 나온 주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30일 글쓰기를 하시면 이거예요. 블로그 처음 운영하는 사람도 한 달만 제 커리큘럼대로 하신다면 그리고 실제로 1000명 이상이 나와요. 지금 증명이 됐죠? 네, 1000명. 네, 이번 3기도 가장 많이 나온 그 분이 2만 명이더라고요. 네, 방문자 수 중요합니다. 당연히 많이 이런 거 명동 같은 데 가서 물건 팔아야지 잘 팔리지. 정말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에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어디라고 할까요? 뭐 종달리 뭐 이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데 가서 물건을 파는 게 잘 팔릴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성산일출봉 이런데 가서 물건을 팔아야지 잘 팔리지. 정말 그 그
예를 들어서 하루 뭐 100명 이렇게 오는 데에서 물건 파는 게 잘 팔릴까요?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포스팅을 가능한 많이 봐야 돼요. 내 포스팅을 가능한 많이 보기 위해서는 어쨌든 상위 노출로 꽂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잘 팔리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성산일출봉에서는 장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 바로 옆에서는 장사할 수 있다고요. 성산일출봉과 가까운 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임대료가 높아지죠. 이런 거랑 똑같아요. 블로그도 똑같아요. 일단은 내가 무언가를 팔아. 그런데 방문을 정말 많이 해. 내 블로그 3만 명, 4만 명은 해. 그런데 어글부츠를 팔아요. 근데 3만 명, 4만 명을 방문을 해야지 그 중에 몇 명이라도 어글부츠를 사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어글부츠를 사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적화, 방문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컨텐츠. 제가 세 가지. 이거 세 가지 정말 중요해요. 자, 방문자를 많이 유입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좋은 키워드와 컨텐츠. 네, 컨텐츠, 키워드와 컨텐츠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30일 과정은 그 키워드, 컨텐츠, 이 얘기밖에 안 했을 거예요. 네, 컨텐츠도 이게 잘 작성했어, 이게 잘 작성했어, 이거는 몰라요. 이거는 제가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30일 글쓰기 딱 끝나면 알아서 네이버에서 말해줘요. 네, 30일 글쓰기 하고 1000명 처음 글 쓰신 분들 중에 처음 글 쓰신 분 중에서 1000명 정도 방문한 블로거가 있더라고요. 네, 레미님 블로그인데 제가 사실 레미님 블로그는 초창기부터 이분 처음 글 두세 개 썼는데 내가 이분 어떤 분인지 하고 전체 글을 한번 사실 봤어요. 그런데 글이 몇 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유심히 좀 봤어요. 왜 유심히 봤냐면 유심히 보는 블로거들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금방 나가지 않겠구나. 일단 저도 읽으면서 제가 금방 나가지 않은 블로거들이 있어요. 글 읽다가 금방 안 나가는 블로거 있죠? 네. 아, 이분은 글을 처음 쓰시는데도 글을 되게 잘 쓰셨어요. 되게 잘 쓰셨고, 그리고 이상하게 왜 나는 잘 나가지 않을까? 이 블로그에 보면서 내가 관심 없는 글이어도 잘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블로그는, 한 달 지나고 이러면 최저가가 될 것 같은데, 적어도 한 1000명, 최하 1000명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딱 본 블로그가, 왜 제가 레미 블로그님 왜 얘기하냐면, 특징이 솔직히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뭔가가 특징을 잡고 쓰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좀 약간 다양한 주제로 저희 그 과정에 맞게 쓴 가장 최적의 샘플 블로그였어요. 내 샘플 블로그였고, 내 샘플 블로그인데 관심 없는 사람도 글을 읽으면서 그냥 편안하고 끝까지 읽게끔 하는 글이 저는 최고의 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사람들에게 글을 읽으라고 쓰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중간에 읽다 나오고 중간에 읽다 나오고 중간에 읽다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쓰는데 그 다양한 주제에 맞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다 읽게끔 그렇게 블로그를 운영을 하실까를 저는 일단 글을 다 읽고 나옵니다. 네, 글을 중간만 읽고 이렇게 나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일단 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요. 그래서 한 달을 딱 지나니까 역시나 1000명이 나오네요. 네, 1000명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30일 글쓰기 제가 하는 목적 말씀드렸고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30일 글쓰기, 저는 이제 강사 입장이니까 딱 하나예요. 30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글을 쓰신 분. 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사기도 신청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녹음을 해서, 음성 녹음을 해서 올려드릴 생각을 한 게, 죄송하지만 되게 다 참여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제 강의가 되게 또 특별한 강의는 또 아니에요. 제가 뭐 엄청난 강의도 아니고, 네. 그리고 카톡방에 있으신 분들 그냥 개인 피드백 정도 받는 거? 그리고 개인 피드백도 다 안 드려요. 네. 똑같은 피드백을 똑같이 드릴 순 없어요. 그리고 궁금한 거, 그분들이 궁금한 거 좀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변 정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예요. 네. 그리고 강의 들으시지 않은 분도 제가 이렇게 계속 녹음을 해서 그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니까요. 네, 꼭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네, 강의 또 30일 동안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든 한 달을 보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정보는 유튜브에 있으니까 이제 유튜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3편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